자, 보자.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이제 4의 2단원인데, 여기 보시면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에 대한 얘기야. 우리 어렸을 때 요거 기억나나? 자석 주변에 자기장 형성되는 거 있죠?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갔었니?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죠. 됐죠? 그리고 코일에서도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코일에서의 자기장, 전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였어? 오른손 가지고 했었죠? 전류의 방향으로 네 손가락으로 감싸쥐게 되면,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게 자기장 나가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감싸지는 거죠. 그럴 때 네 손가락으로 감싸졌을 때 엄지손가락이 왼쪽 가리키지. 그럼 왼쪽이 자기장 나가는 방향이야. 자석으로 따지면 자기장 나가는 게 무슨 극에 해당하는 거야? N극에 해당하는 거였죠. 기억나죠? 오케이? 나는 거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전자기 유도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전자기 유도, 코일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자석 근처에서 코일이 움직이거나와 같이 움직임이 있을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걸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일 주변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서, 그래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코일에 유도된 전류의 세기는 코일의 가문수와 코일 시간당 단면의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합니다.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요, 클수록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거야. 자기장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이때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요,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생겨요. 이 유도 기전력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코일에 생기는 전압이야. 자,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는 거고요. 이때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한다? 유도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에 의해 가지고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얘기를 해줘. 근데 이 유도 전류의 세기는요, 자석이 빨리 움직이거나 자석의 세기가 세거나 코일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집니다. 자석이 빨리 움직이거나 자석의 세기가 세거나 코일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는 세집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 또 별표가 이거예요. 유도 전류의 방향, 요거 잘 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쉬워. 여기 보시면 코일이 이렇게 지금 있죠. 코일이 있는데 N극이 가까이 다가와. N극이 다가오는 걸 방해하는 방향, 어떻게 되는 거야? N극을 밀어내야 되겠지. N극을 밀어내려면 이 코일에서 위쪽에 무슨 극이 형성되겠냐? N극이 형성되게끔 되는 거야. 그러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럼 엄지손가락 위에 대고 네 손가락으로 감싸지는 방향이 전류 흐르는 방향이라 그랬잖아. 엄지손가락이 N극 방향 가리키면 돼, 코일에서. 그리고 나서 네 손가락으로 감싸지면 이렇게 감싸지겠죠. 그럼 여기서 전류는 B에서 A로 가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요번엔 N극이 멀어지면은요, 자,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한다 그랬잖아. N극이 멀어지는 걸 방해하려면 이걸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에 무슨 극이 생기는 거야? S극이 생기는 거야. N극이 멀어지면 위에 S극 생겨. 그러면 여기가 S극이면 여기는 N극이죠. 요번엔 엄지손가락을 밑에다 놓고 네 손가락으로 감싸지는 거야. 그게 전류 방향이야. 자, 감싸지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거야. N극이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랑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 보이죠? 오케이. 자, 이번엔 S극이 가까이 할 때야. 자, S극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S극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걸 방해하는 게 뭐야? S극으로 밀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위쪽에 S극 생기는 거야. 그럼 이번엔 N극이 미치니까 엄지손가락 밑에 놓고 네 손가락 감싸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 근데 S극이 멀어지면은요, 위쪽에 무슨 극 생겨야 돼? 멀어지는 걸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위에 N극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위에 놓고 네 손가락 감싸지면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B에서 A 쪽으로.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놓고 보자. 야, 자석이 N극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 전류가 A에서 B로 갔다, B에서 A로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긴 어렵지 않아, 그죠? 자, 이걸 전자기 유도에 의한 유도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용하는 거 보세요. 발전기, 우리가 이제 발전기를 배우게 될 거고요. 무선 충전기, 너희들 지금 쓰고 있는 무선 충전기 있잖아요. 그것도 안에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코일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전자기 유도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개념이야. 자, 인덕션 레인지도 마찬가지고요. 교통카드 판독기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 카드 속에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단말기에 가져가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요. 자, 카드 속에 있는 코일에 자기장이 변하면서 유도 전류가 형성되는 거야. 그거에 의해서 메모리 칩의 작동, 요금을 정산, 이런 식이야. 전기 기타, 변압기, 금속 탐지기, 마이크, 이거 전부 다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예가 됩니다. 됐니? 됐죠? 전자기 유도 실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N극을 가까이 할 때, N극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그 검유계가요. 검유계가 오른쪽으로 가니 왼쪽으로 가니. 그 다음 S극 가까이 할 때 왼쪽 갔어요. 그럼 멀리 할 땐 오른쪽 가네요. 빠르게 할 때, 정지해 있을 때. 자, 정지해 있을 때 보세요. 검유계가 움직여 안 움직여? 정지해 있으면은요, 자기장의 변화를 코일이 못 느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거야. 발전기가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자석이나 코일을 회전시켜 가지고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는 게 바로 발전기예요. 코일이 회전하면 자석을 스쳐 지나갈 때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건데요, 여기서 회전을 시키면은 이 코일이 여기서 돌겠죠. 그럼 코일 입장에선 N에서 S로, S에서 N으로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자기장의 변화를 느낄 거 아니야. 그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니? 자, 여기 보시면요,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이렇게 돌 때 점점 코일의 면적이 증가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또 면적이 감소하죠. 이게 뭐야? 결국에는 자기장의 변화를 인식한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도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바뀌겠죠, 그죠? 자, 그게 무슨 전류냐? 바로 교류 전류가 되는 거예요. 자,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류와 같이 전류의 세기 방향이 변하는 전류를 교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집에서 무슨 전기 쓰고 있어? 교류 전기 쓰고 있잖아, 그죠? 교류, 직류 들어본 적 없어? 자, 직류는 뭐예요? 직류는 건전지예요,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정해져 있어.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니? 전류 어디서 어디로 흘러?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가니, 전류가? 이런 중2 때 배웠어요. 전류의 방향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방향성만 갖고 있어. 한방향성만. 그걸 직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류는요,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교류의 개념이야. 알겠죠? 여기 위에서 얘기했잖아. 여기서 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요, 이 전류가 B에서 A로 갔다, A에서 B로 갔다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발전소의 발전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터빈이라는 개념이 나와. 터빈. 자, 터빈은요,
기체나 액체, 그러니까 유체라고 해요. 흐르는 물질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흘러다니는 그 힘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얻는 장치를 터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터빈에 이런 식으로 자석, 회전자를 연결하고 주변에 코일이 있어요. 터빈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자석이 돌아가는 거죠. 자석이 돌아가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이 돌아갈 때 코일 속의 자석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요, 자석이 회전하여 전기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됐니? 자, 이런 거 본 적 있나? 여기 보세요. 코일 있죠? 자석 있죠? 얘를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뭐예요? 불이 반짝반짝 하겠죠? 왜? 전류가 흐르니까요. 그 다음 흔들이 손전등, 다이소 가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코일 있고 자석이 들어있어요. 막 흔들어주면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빛이 나게끔 해주는 거야. 자전거 발전기,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은요, 옛날 자전거 같은 게 이런 통 같은 게 달려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 통 안에 뭐가 있냐면 코일 있고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전자를 바퀴에다 딱 붙여주면은 회전자가 돌면서 여기서 전류가 흘러서 전조등이 밝아지는 그딴 원리예요. 오케이? 자, 지금 얘기한 건 발전기고요. 우리 중2 때 배웠던 전동기는 기억나냐? 전동기는요,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게 전동기죠.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게 전동기야. 발전기는 반대죠.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게 발전기고요. 그래서 이 터빈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발전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석유, 석탄을 태워요. 자, 이걸 태워가지고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든 다음에 이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요. 그렇게 해서 전기를 얻어요. 수력발전은 물을 가두죠. 높은 곳에다가. 그리고 걔를 떨어뜨리면서 터빈을 돌려요. 이거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개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고요. 핵발전 같은 경우에는요,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역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결국엔 터빈을 돌리는 게 관건이야. 뭘로 돌리느냐? 뭐 풍력 발전은 바람을 이용해서 돌리는 거죠. 그죠? 조력 발전은 조력의 움직임을 통해서 돌리는 거고요. 자려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터빈을 돌립니다. 자, 그럼 개념 확인 한번 가볼까요? 자, 자석 근처에서 코일이 움직일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때 흐르는 전류는요, 유도 전류라고 얘기를 하지요. 유도 전류. 자, 어떨수록 세지니 유도 전류는요, 자석의 속도가 빠를수록이죠. 빠를수록.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이죠. 코일의 가문수는 많을수록 세지는 거죠. 그럼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를 뭐라고 하니? 발전기라고 얘기를 하죠. 발전기. 코일의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때 연결된 뭘 돌리느냐? 터빈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화력이니 수력이니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케이, 1번부터 4번까지 해볼까요? 자, 1번에 기억, 니은, 디귿, 2번에 OXO, 3번에 B, A, A, B, 4번에 3, 5번에 자석,
전자기 유도, 6번에 발전기, 7번에 기억, 디귿, 니은이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이번엔 전기 에너지의 수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를 많이 좀 어려워할게요. 자, 보시면 앞에 건 좀 쉬운데요. 여기는 보세요. 일단 너희들이 요거 기억하셔야 돼. 전류, 전압, 저항을 기억하셔야죠. 자, 전류는 기호가 어떻게 되니? 약자. 어이? 이건 써야 돼. 자, 전류. 그리고 단위가 있죠. I로 표시하죠. 단위는 암페어 단위를 쓰죠. 전압은요, V로 표시하죠. 단위는 볼트 단위를 쓰죠. 저항은 R로 표시하죠. 단위는 옴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아휴.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옴의 법칙이죠. 자, 옴의 법칙은 뭐였니? I는 R분의 V죠. 즉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합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I는 R분의 V. 자, 요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에요. 전기 에너지. 자,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해요. 여기서의 시간은 초예요. 당연히 전기 에너지는 단위가 줄이고요. 자,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서 구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전력의 수송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력이라는 개념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전력이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 동안 생산 또는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야. 전력은 전기 에너지야. 자, 전력은요. 에휴, 자 보자. 전기 에너지는 E로 표시할 거고 줄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전력이라고 하는 애는 P로 표시할 거예요. 파워예요. P. 자, 그리고 단위는 와트라는 단위를 써요. 와트라는 단위를 써요. 우리 와트라는 단위를 뭐 전구라든가 이런 거 살 때 보면은요, 뭐 10와트짜리니 15와트짜리니 이런 거 써 있어요. 그거 와트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얘는 1초당 몇 줄의 에너지를 소모하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5V에 5oh짜리야. 전구가 있어. 5V에 연결을 했어. 사용을 했어. 시간을 10초 동안 사용을 했어. 그럼 10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몇 줄 썼니? 라고 물어보면 전압 곱하기 5V 곱하기 전류 어떻게 구해? I는 R분의 V니까 1A죠. 1A 곱하기 시간 10초 해가지고 얘는 10초 동안에 50줄의 에너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전력은 개념은 뭐냐면 전력은 그렇다면 얘가 1초에는 몇 줄씩 썼니?를 물어보는 거야. 1초에 쓴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해? 10초를 가지고 50줄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5와트 이렇게 표시해요. 자, 다시 한번 여기에요.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야.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전기 에너지를 썼을까요? 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전기 에너지는 전류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잖아. 시간 사라지면 되죠. 그럼 전압 곱하기 전류만 남겠죠. 그래서 전력 구하는 식은 뭐냐? P는 V 곱하기 I로서 구해요. V 곱하기 I.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 되는 거야. 알겠어?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야. 여기서도 5V 곱하기 1A가 5와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1초에 5줄의 에너지를 써요 라는 거야. 자, 10와트짜리면 1초에
10줄의 에너지를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와트가? 와트는 전기 에너지의 개념이에요. 자,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압 곱하기 전류로서 구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와트라고 하는 건 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개념이다라는 걸 알겠죠 이제? 됐어요. 그럼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전력 수송 과정.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죠. 그거를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해요. 여기 보시면, 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초고압 변전소에서 한번 뻥튀기 해버려요. 커지는 거 보이죠? 전압을 커게 만들어서 전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 집에서는 220V의 가정전기를 쓰고 있는 거야. 집에서 220V 쓰고 있잖아, 그죠? 전압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하면은요, 1, 2차 거쳐서 전압을 낮춰주면서 주상 변압기에서 가정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이 송전이라는 말은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가정이나 공장에 수송하는 과정을 얘기를 해주고요. 변전이라는 개념은요,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즉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야. 변전은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위 시간당 생산한 전기 에너지 또는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전기 에너지 개념이고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오케이. 송전이라고 하는 거는 보내주는 거야. 근데 송전을 할 때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냐면,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확 높인 다음에 빵 하고 쏴주는 거야. 그래서 변전소를 거치면서 조금씩 낮추고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220V로 바꿔서 집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220V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전선에도, 송전 전선에도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다는 뜻은요,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얘기지. 그죠? 송전을 하는 과정에 저항에 의해서 없어지는 에너지들이 있단 말이야.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사라지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손실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손실전력. 됐니? 자, 별표 왕창 쳐볼까요? 손실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으로 구해줍니다. 자, 보세요. P는 V 곱하기 I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V는 뭐예요? V는 오음의 법칙, V는 I 곱하기 R이잖아요. 오음의 법칙에서 V는 I 곱하기 R이야.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I 제곱 R이 되는 거죠. 자, 손실전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손실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지는 전기에너지야. 없어지는 전기에너지가 얼마나 될까를 얘기를 할 때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송전선의 저항값이 들어가줘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I 제곱 R이라고. 그래서 전류가 세면 셀수록, 그 다음에 저항이 클수록 손실전력이 커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됐니? 그렇다면 손실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손실전력을 줄이는 방법에는요, 저항을 줄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손실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류 곱하기 저항이에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야. 그럼 얘를 줄이면은 얘도 줄겠지. 그래서 저항을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항을 줄이느냐? 저항이 작은 송전선을 쓰면 돼요. 지금 우리 송전선 뭘 쓰느냐? 구리를 써요. 근데 구리보다 은이 더 저항이 작아. 은을 썼어. 근데 문제는 뭐야? 은이 비싸.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또 송전선을 굵게 만들어 사용하면 돼요. 요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단면적이 넓을수록 저항이 작아지고,
단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이 커지고, 전기 저항 할 때 이거 배웠어요.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고,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이 작아지고. 이게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즉 단면적을 넓게 하면은요 저항이 커져요. 근데 단면적을 넓게 하면 송전선에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설치 비용도 증가하고요, 무게도 더 많이 나가게 돼요. 이거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항을 줄일 수 없으면 전류를 줄이면 되겠죠. 전류를 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손실 전력은 전류가 2분의 1로 줄면은요 손실 전력은 4분의 1로 줄겠죠. 왜냐면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전력을 송전할 때, 일정한 전력을 송전을 할 때 전압을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보세요. P는 V 곱하기 I예요. 오케이? 그런데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P야.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가 P야.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었다고 쳐봐. 전기 에너지 100개를 만들었어. 전압을 1V로 했으면 전류는 몇 암페어로 가는 거야? 이거는 100암페어로 간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발전소에서 100W를 만들었다 치면은 전압을 1V로 했으면 전류는 100암페어로 가는 거 이해돼요? 왜냐면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압을 2배로 높였어. 그랬더니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 50암페어가 되겠죠. 왜냐면 역시 발전소에서 똑같이 100W 만들었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고 있는 거야? 얘를 10배로 늘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10암페어로 바뀌죠. 왜? 똑같이 발전소에서 100W를 만들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요, 전력이 일정하게 송전을 할 때 전압을 높이면은 전류는 줄어든다라는 그런 뜻이야. 전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P는 V 곱하기 I에서 얘가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높이면 얘는 줄을 수밖에 없죠. 곱한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줄이면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송전할 때 전압을 확 높여버리는 거죠. 전압을 확 높여버리게 되면은요, 전류가, 전압을 n배 높이면, 예를 들어서 전압을 2배 높였다고 쳐봐. 전압을 2배 높였다고 쳐봐. 그럼 전류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지. 전류가 2분의 1배가 되면 전력은 I 제곱 곱하기 R이니까 2분의 1 제곱 곱하기 R이니까, 자, 얘는 4분의 1로 손실 전력은 감소하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거 얘기야. 얘를 2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럼 얘는 4분의 1로 준다는 얘기야. 얘를 10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럼 얘는 100분의 1로 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왜냐면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전류값을 줄이는 게 손실 전력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번에는 이제 송전 전압에 따른 손실 전력 크기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손실 전력 다시 한번 얘기하자.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에요. I 제곱 R.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보세요. 1만 볼트의 전압으로 생산된 전력 40만 와트를 여기 400만 와트가 생산이 됐죠. 40만 볼트와 4만 볼트로 높여 송전한 경우 송전선의 저항은 20ohm으로 똑같아요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송전 전압이 40만 볼트인 경우에는요, 어디 보자. 여기 있죠. 송전 전압은 40만 볼트고 흐르는 전류는 P는 V 곱하기 I니까 요거랑 요 값을 알잖아. 400만 와트를 40만 볼트의 전압으로. 그래서 10암페어야. 그럼 손실 전력은 10암페어의 제곱 곱하기 저항.
그래서 2000W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4만 볼트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4만 볼트면은요, 전류가 100A가 돼. 그럼 손실 전력은 100의 제곱 곱하기 25미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얼마니 이거? 20만 와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송전한 전력의 0.05%만 손실이 되느냐, 아니면은 송전한 전력의 5%가 손실이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압을 10배 높여서 송전한 경우 전력은 100분의 1배로 작아집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변압기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전압을 변신시켜주는 게 바로 변압기예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요.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야.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를 조절해서 전압을 변화시킵니다. 자, 구조 보시게 되면은요, 얇은 철판 여러 장을 붙인 철심 양쪽에 코일을 감아 있는 구조야. 코일이 이제 중요해. 코일이 감겨 있는데 1차 코일에 교류가 입력될 때, 자, 교류가 입력된다는 얘기는요, 전류 보세요. 여기 보이니? 일로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일로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자, 교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됐,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됐다 왔다 갔다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요. 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2차 코일에서 자기장이 변하면서 유도 전류가 형성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 변압기가 이렇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고요. 이 전류가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자기장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자기장 변화에 의한 여기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직류일 때는 못 써요. 왜냐면 직류는 한방향성이기 때문에 직류에서는 전류,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지. 그래서 교류일 때만 이제 쓸 수 있는 거야.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 전압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전압은요, 별표 한번.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해요. 자, 여기가 10번 감았고 여기가 100번 감았으면은요, 전압은 1대 10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가 1V였으면 여기는 10V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전압과 가문수가 비례해요. 자, 그러면 전력의 손실이 없다면 여기에서의 전력은 여기서의 전력과 같겠죠. 전력은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여기 있는 에너지랑 여기 있는 에너지가 똑같겠지. 없어진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 여기 있는 에너지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 근데 이 가문수에 의해서 전압값이 달라지지. 비례한다 그랬죠. 여기가 1대 10으로 나왔어요. 1대 1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전류는 어떻게 돼? 10대 1로 나와야죠. 그래야지 곱한 값이 똑같잖아. 그래서 전류는요, 여기 별표 한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가문수, 여기 가문수죠. N2분의 N1, V는 V2분의 V1. 똑같죠? 비례한다는 뜻이야. 근데 전류는 어떻게 돼요? I1분의 I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가문수의 반비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반비례인지 알겠죠? 전압 곱하기 전류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래요. 자, 아이고,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뭐 정확한 거는요, 뒤에 이제 계산 문제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할 거야.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쭉 내용은 한번 싹 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 계산 문제 할게요. 효율적으로 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이라고 했는데, 효율적인 전력 수송에 고전압 송전이 있네요. 이 고전압 송전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줄여가지고 손실된 전력을 줄이겠다라는 얘기야. 초전도 케이블 사용이라고 돼 있죠. 이 초전도체 기억나니?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된다 그랬죠? 오케이? 저항이 0이 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초전 조태죠. 그럼 저항이 0이 되면 어떻게 돼? 발생하는 열이 없는 거지. 열이 안 발생하니까 손실 전력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대용량 수송을 할 때 좋습니다요. 자, 그 다음에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이라고 되는데, 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송전 전력망을 구축하게 되면은요, 중간 송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회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최대한 거리를 줄여가지고 손실 전력을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라고 얘기를 해요. 별표 한 번만. 자, 소비자의 전력 수요량과 공급량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줬다 뺐다 하는 그런 식의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안전한 전력 수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한 전력 수송 같은 경우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 그러니까 전선을 땅 속에다 묻겠다는 얘기죠. 통행 불편이나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고요. 선로 점검할 때요, 이런 거 선로 점검할 때 로봇이 대신하게끔 하는 거야. 자, 고전압에 의한 안전사고를 줄인다. 자, 안전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애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애자. 요거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 요런 거. 이걸 애자라고 얘기를 해요. 송전탑에 전류가 흐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송전탑과 송전선에 연결하는 게 바로 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송전탑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맨날 산 꼭대기에 산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드문 곳에 있어요. 왜냐면 요 안에서도 역시 송전탑에서도 전자기장이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거든. 여기 있네.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고전압에 의해서 감전사고 위험이 있고요.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통신 교란도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고압 직류 송전은요,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해서 교류를 높은 전압의 직류로 바꿔서 송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고류로 왔는데 그거를 직류로 바꿔서 보내주는 거야. 자, 교류 송전 방식보다 손실되는 전력과 전자파의 위험이 적어요. 그래서 장거리 송신 해저 케이블 등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진도와 제주도 사이에서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여 초고압 직류 송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개념 확인으로 가볼게요. 자, 단위 시간당 생산 또는 전기에너지, 사용된 전기에너지 바로 전력이 되겠죠. 전력. 자,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자, 이거를 송전선 통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두는 걸 전력 수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력 수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때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없어지는 걸 손실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손실 전력 구하는 식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라 그랬죠.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고요.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높은 전압으로 송전하거나 저항이 작은 재질의 송전선을 쓰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는 경우가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변압기죠. 변압기. 자,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 변압기. 송전선을 무슨 케이블로 사용하면 열이 발생하지 않고 전력 손실이 적다? 아까 얘기했던 초전도 케이블에 대한 얘기네요.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모르겠으면 그냥 별표 치세요. 설명 쭉 할게요. 자, 1번에는 X555. 여기서 질문 가자. 질문 없어? 2번에는 OX5. 3번에는 4분의 1배. 4번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5번에는 기역, 니은이고요. 6번에는 높게, 지중화. 7번에는 지능형 전력망 또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주면 되죠. 자, 모르겠는 거 빨리 얘기하자. 없어? 얘들아, 뒤에 거 문제 좀 싹 다 좀 한번 해봐. 못해도 16번까지는 해보셔야 되고요. 뭐 더 할 수 있으면은 실력 업까지도 한번 해보시고요. 오케이? 자, 문제 한번 싹 풀어보자. 자, 보자. 350쪽 보자. 1번에 보시게 되면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고르세요 그랬는데요. 자석을 N극을 아래로 향하면 N극을 아래로 향하고 B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검육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방법이라 그랬고, 여기 보시면 N극을 아래로 향하고 A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죠. A로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어. 그렇다면 B로 움직일 때는 왼쪽 가겠지. 그래서 이때 왼쪽 가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S극을 아래로 하고, 자, 이번에는 S가 이렇게 밑으로 가고 위로 가면은요, N극이 A로 갔을 때 오른쪽이니까 S가 위로 갈 때는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왼쪽 방향이 될 거야.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기역, 니은이, 4번이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2번에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N극이 가까이 오니까 코일 위쪽은 N극이 돼야 되죠. 왜냐면 가까이 오는 걸 밀어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N극을 띈다 라는 거 맞고요. 그 다음 N극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요, 자기장이 점점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강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야. 자, 그리고 엄지손가락 위로 대고 네 손가락으로 감싸지게 되면은 전류는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A에서 B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고, 그 다음 3번은요, 얘는 지금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를, 아니죠. 이거는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얘는 뭐예요? 회전을 해가지고 전기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빠르게 회전할수록 유도 전류는 세기가 강해져야죠. 그래서 2번만 맞아요. 3번에 2번이죠. 그 다음 4번에는요 3번이죠.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 만드는 거고요. 터빈을 돌로 회전시켜서 얻는 거죠. 자,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이렇게 하는 거 수력발전은 아니에요. 이거 수력발전은 요 방식이 아니죠. 자, 그래서 3번이고, 그 다음 5번에도 3번인데요. 터빈을 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끓여야 되는 거죠. 근데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 화력 발전에 대한 얘기야. 핵 발전소는 핵 에너지를 이용해요. 그래서 3번이고요. 그 다음 6번에는 자, 공급되는 전력이 얼마니라고 했는데 얼마야? 그냥 곱해주면 되죠.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러니까 440W가 될 거예요. 그 다음 7번에는 옳은 것만 고르세요.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자, 이게 송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압을 높이라 그랬죠. 그래서 초고압 변전소에서 먼저 전압을 높여요. 1차 변전소 변압기는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보다 크다. 여기서 전압을 확 높였다가 여기서 점차 다운 시키는 거죠. 전압을. 그렇기 때문에 1차 코일이 이쪽 1차 코일이 2차 코일보다 더 전압이 크다. 맞는 얘기죠. 주상변압기 여기죠. 주상변압기는 전압을 많이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돼야 돼요. 7번은 5번이 돼요. 8번에는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5번에 굵기가 가늘수록 굵기가 가늘수록 저항은 커져요. 손실전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아요. 자, 9번에는요. V 10V예요. 자, 전압이 A가 1V고요. B가 10배 전압이 더 커져요. 그러면 전력이 같기 때문에 여기는 V 곱하기 I 한 값이 10V 곱하기 10분의 I 한 값하고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전력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류는 10분의 1로 주는 거야. 전류는 10분의 1로 주는 거야. 그럼 전력은요. 손실 전력은 어떻게 돼? I 제곱 R이잖아. 그러니까 손실 전력은 100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에는 1번이 돼야 돼요. 전압이 10배 커지면 전류는 10분의 1로 줄어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전압 곱하기 전류가 일정해야 되니까. 우리 어렸을 때 오매 법칙 얘기를 할 때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야. 그래서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져요. 그거는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커져요. 그거는 전압 곱하기 전류한 전력이 같이 커질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전압 곱하기 전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어. 그 만든 양이 일정하다 그 얘기야. 그리고 손실되는 양도 만든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압 곱하기 전류압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10번에 보시게 되면, 자 10번에 1차 코일에 직류가 흐른다. 직류 흐르면 이건 못 쓴다 그랬어요. 교리 흘러야 돼요. 전압을 높이려면 2차 코일이 더 많이 감아야 된다. 맞는 얘기죠. 코일의 감은수에 전압이 비례한다 그랬죠. 1차 코일 감은수가 2차 코일 감은수보다 적을 때 1차 코일의 공된 전력보다, 여기 보면 전력 나와 있는데 전력은 에너지 손실을 무시할 때 전력은 똑같아요. 전력은 똑같아요. 그래서 2번만 정답이 돼야 돼. 자, 방금 얘기했듯이 감은수가 1대 10이면 전압은 1대 10이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100배 커지는데 전류는 100대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1로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돼야 돼.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요. 200W의 전력을 저항이 4옴인 송전선을 통해 100V의 전압으로 송전한다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 12번 보시게 되면은요, 먼저 200W가 생산됐다 그랬죠. 그러면 200W는 100V 곱하기 2A죠. 요거 전류를 구했죠.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은 2A의 제곱, I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죠. 그래서 16W가 손실 전력이 되는 거죠. 결국에 손실 전력이라는 건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200W 중에서 16W가 없어졌다는 뜻이야. 그럼 몇 W가 소비자한테 갔다는 얘기냐? 184W가 소비자한테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오케이? 이거 식을 꼭 좀 써줘. 근데 식을 써줘. 이거 지금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이 중요해.
자, 13번은요. 자, 수송하는 방법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요. 4번에 보시면 전압을 낮게 송전한, 지금 우리 계속 전압을 뭐 하고 있니? 높여서 보내주고 있죠? 4번이 옳지 않아요. 자, 14번은요. 옳은 것만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는데요. 변압기를 이용하여 교류가 높은 전압의 직류로 바뀐다. 변압기는요, 교류예요. 교류 직류의 개념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교류의 전압이나 전류를 바꿔주는 거고요. 기억 틀렸고요. 교류 송전보다 전력 손실과 전자기파 위험이 좋다. 초고압 직류 자, 초고압 직류 송전이 교류 송전보다는 전력 손실이나 전자기파 위험이 적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자, 지하에 묻는 비용이 교류 송전보다 적게 든다. 이것도 역시 맞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14번에는 4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뭐 이건 간단하죠. 막대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던가, 코일의 가문수를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센 자석을 사용한다던가 그러면 되죠. 자, 이거는, 자, 전압은 비례한다 그랬고 전류는 가문수에 반비례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차 코일에서 가문수가 20회고 2차 코일에서 10회예요. 자, V2는 몇 볼트인지 라고 했는데, 아까 보자. 가문수가요. N 1차 대 2차의 가문수가 2대 1이죠. 그럼 전압도 비례해서 나타나야 돼요. 자, 1차에서 220V예요. 자, 그럼 V1 대 V2도 2대 1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20V면은 여기는 110V여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V2는 110V에 해당된다라는 얘기고요. 뭐 계산하는 방법은 N2분의 N1은 V2분의 V1이랑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은 V2분의 220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0V라는 얘기죠. 이거 여기 왜 2분의 1이야? 1분의 뭐야 지금? 2분의 1이죠. 쏘리 1분의 2죠. 내가 지금 잘못 쓰고 있지. 1분의 2죠. 자, 그래가지고 얼마니? V1이 220V고 220V고 여기가 V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0V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 자, 그럼 2차 코일에는 전류 I2는 얼마니? 라고 했죠. I2가 얼마인지 V1 곱하기 V2 V1 곱하기 I1 한 값하고요. 그 다음에 V2 곱하기 I2 한 값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전압비가 2대 1이면은요, 전류비는 1대 2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비율이. 오케이. 자, 그러면 1A가 나왔어요. 1차 코일에서 1A가 나왔으면 2차 코일에선 2A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됐니? 치려고 풀었어? 다 풀었어? 그래요. 자, 실력업은 답만 일단 먼저 얘기할게. 안 한 건 하지 말고. 1번에 2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5번. 틀린 거 없어?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진행하도록 합시다.